지방방송 끄자. 당신의 상상을 음악으로. 안녕하세요, 이미지 뮤직의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박자를 응용하고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교육자료 및 멤버십 등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해볼 건데, 현대에서는 곡의 속도 표기 방식에 BPM이라는 말을 씁니다. 곡의 속도 표기 방식이 과거와 다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과거 클래식에서 곡의 속도 표기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정답은 달라졌습니다. 클래식에서의 속도 표기는 알레그로,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등 어려운 텍스트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금 빠르게, 보통 빠르게 등 정확한 속도가 아니었지만, 현대에서는 우리는 그것보다 BPM이라는 용어로, 또 숫자로 굉장히 일정하고 정확한 속도의 음악을 일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속도 표기 방식이 발전한 이유로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유추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음악 스타일의 변화와 두 번째로는 과학 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 곡들이 최소 2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곡으로 지루하지 않아야 되며, 또 녹음을 하더라도 음질이 좋지 않거나 불가능해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음악의 수도 적었다고 한다면 현재는 터치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음악들이 3분 정도로 길이도 짧아, 이런 짧은 곡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보다 다른 음악을 계속해서 찾아 들으면 되는 시대인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긴 영상들이 쇼츠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로는 과거 1700년, 1800년도 연주 인원 5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이 모든 인원에게 똑같은 박자를 송출해 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같은 악보를 보더라도 시작박과 여림, 다이내믹, 곡의 속도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지휘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클래식 공연 시 지휘자는 필수이지만 박자는 점차 그 이유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박자는 송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클래식을 제외한 일반적인 콘서트를 가게 되면 지휘자가 없이 박자를 모두 맞출 수 있어요. 인이어라는 시스템을 통해 클릭 사운드 들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점차 범대중적으로 BPM을, 이런 속도 표기 방식을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현대 곡의 속도를 표현하는 개념 BPM이 등장합니다. 클릭 사운드의 속도가 이 숫자에 따라서 변하죠. 이 BPM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입시를 보실 분들은 더더욱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019년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전자음악 전공 수시 문제로도 나오고, 또 많은 대입 면접에서도 물어본 사례가 많았다고 입시 수강생분들을 통해 자주 얘기를 듣는데요. BPM은 Beats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분당 몇 개의 박자를 둘 것인가 라는 현대에서 곡의 속도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알면 BPM을 사용한 곡의 시간 산출도 가능하고, 또 내 곡이 이 BPM에서 몇 개의 폼 정도를 이루어야 일반적인 대중음악인 3분 정도의 곡을 만들 수 있는가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간단한 BPM 문제를 하나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자는 4분의 4박자로 잡고, 120bpm이라는 건 1분당 120개의 박자, 그러니 마디로 산출하면 1분당 30마디 정도가 되겠죠. 그럼 120bpm에서 3분 정도의 곡을 만들려면 90마디 혹은 그 이상을 만들어야 일반적인 대중가요, 우리가 듣는 3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곡을 만들 수 있다. 전 교시들에 배운 송폼으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중가요에서 자주 쓰이는 송폼은 8마디인데 120bpm에서 3분 이상의 곡을 만들려면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폼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개별 박자의 초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쓸 일이 없긴 하지만, 영상음악, 영화음악에서 장면에 맞는 음악을 만들 때 타임코드를 활용하실 분들에게는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위와 같은 4분의 4박자 곡 120bpm을 기준으로, 120bpm은 1분 120박자, 즉 1분당 30마디, 1분은 60초, 한 마디당 2초, 즉 한 박자당 0.5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론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로직에서의 실전 활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박자 설정 중 타임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 트랜스포트라고 불리우는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사용자 정의로 설정을 바꿔주시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 4분의 4라고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 박자 맵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을 사용하시면 또 Peculiar Time, 혼합 박자까지도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를 미리 하셨던 분 중 본인이 만들고 있는 곡이 계속 비슷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이 부분을 사용해 한번 곡을 만드시는 방법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아래는 디비전이라는 기능입니다. 한 박자를 몇 개의 음표로 나눌지 설정하는 부분으로 셋입단, 우연음, 표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BPM 설정은 그 바로 왼쪽 기본 120이라고 놓아져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빠르기를 정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래 킵 템포 부분을 누르면 템포를 직접 눌러 혹은 템포 맵 등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템포가 항상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템포 모드가 있는데 어댑 템포는 점점 빠르게 아첼레란도, 점점 느리게 리타르단도 같이 빠르기가 불분명한 연주 혹은 오디오일 시, BPM 카피가 안 됐을 시 사용하는 기능으로 이 모드를 사용하면 녹음되는 동안 로직이 자동으로 템포를 맞춰주거나 혹은 가져오신 오디오 등의 템포 맵을 프로젝트가 자동 인식하는 동기화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오토매틱 모드로 설정하실 경우 로직이 자동으로 어댑트 모드와 킵 모드를 알아서 판단해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템포 같은 경우는 어댑트 모드와 같이 녹음을 분석해 미디 오디오의 템포 맵을 사용한다는 건 같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만들어 놓은 미디 오디오를 재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스마트 템포 기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스마트 템포와 킵 템포만 사용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템포 기능은 쓰셨다면 마지막엔 항상 킵 템포로 다시 바꿔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퀀싱을 들어가기 전 박자와 시퀀서 설정에 대한 총정리를 좀 도와드려 봤는데 어떻게 잘 이해되셨을까요? 다음 교시 시퀀싱 들어가기 전 최종 로직 UI 및 용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또 제 인스타 아이디가 영상 마지막 그리고 본문 내용에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음향 관련, 본 수업 관련 궁금한 점들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악 교무실, 지금까지 이미지 뮤직의 교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